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 2학기 두 번째 단원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무리수와 실수라는 단원이고,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1단원에서 제곱근이 뭔지 공부를 했죠. 그 제곱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 안에서 어떤 수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갖는지 그 부분을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내용은 뭐냐면 실수의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실수의 분류. 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유리수가 뭔지까지 공부했다라는 건 알 거예요. 그쵸?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수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수의 분류라고 공부를 했던 건데, 공부했던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1, 2, 3, 4, 5, 6, 7, 8 이렇게 변하는 수를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자연수라고 공부했었죠. 그쵸?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0을 공부를 했었고요. 주의해야 될 건 0은 자연수가 아니다 라는 거.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하나가 부족하고 두 개가 부족하다, 즉 자연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음의 정수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정수라고 불렀던 거죠. 다시 한번,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자연수,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없는 숫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든지 5분의 2라든지 4.12라든지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위에서 여기 있는 자연수 안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수 안에서도 찾을 수가, 음의 정수 안에서도 찾을 수가 없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로밖에 못 나타내는 수, 혹은 소수로밖에 못 나타내는 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렀고,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습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요렇게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공부했던,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라든지 혹은 루트 3이라든지 앞에 부호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실 여러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그죠? 중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유리수가 아닌 수를 딱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원주율 파이였어요. 파이. 실제로 3.14 1592 이렇게 쭉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오는 값이죠. 원주율 파이. 그래서 이런 수를, 즉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무리수라고 공부를 합니다. 무리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루트 2라든지 루트 3 같은 애들은요, 실제로 그 크기를 구해보게 되면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이런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그리고 실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리수와 유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실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를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 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실수 안에서는요,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고요, 거꾸로 무리수가 아니면 반대로 유리수예요. 사람 안에서 남자가 아니면 여자고 여자가 아니면 남자듯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밑에 내용으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유리수 복습인 거죠. 유리수는 어떤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렇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도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우리가 위에서 봤던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얘네들이 되겠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3분의 1, 5분의 2, 4.12 이렇게 소수나 분수로만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은 우리가 반드시 소수로 바꿨을 때 어떤 형태냐면 유한소수이거나 순환소수입니다. 자, 순환소수는 뭐냐면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무한소수기는 무한소수인데 반복되는 무한소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0.12121212 이렇게 우리가 쭉 소수점 아래 일정 숫자가 반복되는 거고, 2학년 1학기 때 내용을 잠깐 복습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나타냈고, 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99분의 12 이렇게 공부했었죠. 2학년 1학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소수는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되면서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무리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무리수의 뜻은 뭐냐면은요. 순환하지. 쉽게 얘기해서 반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공부한다라고 했죠. 그죠? 무리수의 뜻입니다. 자, 밑에 부연 설명을 읽어볼게요. 자, 실수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고, 무리수가 아닌 수는 유리수다.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실수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은 여자 아니면 남자듯이 실수도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고,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2번, 루트 3. 루트 7과 같이 근호를 포함한 수는 기본적으로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즉 저러한 애들은 반복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루트 4, 그 다음에 루트 9와 같이 근호를 없앨 수 있는 수. 우리가 루트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는 2의 제곱이고 얘는 이제 2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앞단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죠? 그래서 근호를 없애서 표현할 수가 있는 이런 수는요, 실제로는 유리수다라는 거죠. 왜냐면 루트 4는 실제로는 2랑 똑같기 때문에, 그죠? 2는 유리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유리수다. 즉 근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인 건 아니다. 근호가 있는지, 근호를 없앨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3번. 원주율 파이는 3.1425952와 같이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로 우리가 무리수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원주율은 무리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가 유리수이면 유를, 무리수이면 무를 적어 넣어라. 자, 1번. 루트가 있네요. 루트가 있으니까 무리수다 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루트를 없앨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0.7은 어떠한 수의 제곱도 아니죠. 다시 말해서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0.7이 되는 숫자를 우리가 지금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근호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가 맞습니다. 자, 밑에 2번 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 자,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은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네, 여기 제곱이니까 이 제곱을 주면서 바깥으로 4분의 1로 나가고요.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나옵니다. 근호를 없앨 수 있네요. 분수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원주율 파이는 우리가 위에서 계속 얘는 무리수야 라고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4번. 121. 자, 루트 121인데요. 자, 121은 뭐를 두 번 곱하면 나오냐면 11을 두 번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1하고 근호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알면은 굉장히 좋은 곱셈 몇 개가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자, 17의 제곱은 289입니다. 자,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계산할 때 보게 되는 완전 제곱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워두시면 3학년 1학기 제곱근 파트가, 네, 무리수 파트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테니까 처음 외울 땐 조금 귀찮더라도 알아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미리 외워두시고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루트 8. 자, 루트 8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8이 나온 숫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근호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무리수에 해당이 됩니다. 무리수.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 순환소수죠. 그죠? 순환소수의 표현법에 맞게 점에 딱 찍었죠. 순환소수는 우리가 유리수에 해당한다라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했습니다. 요렇게요. 자, 바로 유리수였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내용을 까먹었을 수가 있었으니까 이걸 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유리수니까 분수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자, 소수점 아래 숫자가 두 개가 있고 점이 하나가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숫자가 두 개니까 여기에는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갈 텐데, 점이 하나가 찍혔으니까 점 찍힌 만큼 9를 쓰고, 안 찍힌 숫자는 하나니까 그 숫자만큼 0을 쓰면 되고요. 이게 분모고요.
자, 분자는요, 여기에 있는 수 전체 있죠? 수 전체. 예, 저걸 소수점을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135에서 빼기 점이 안 찍힌 부분 있죠?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그렇죠? 점이 안 찍힌 부분. 점은 여기에 찍혀 있으니까요. 점이 안 찍힌 부분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죠? 저렇게 하면 순환소수를 바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7번 볼까요? 자, 0.48.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0.48이 나오는 수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근호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에 해당이 되고요. 8번. 이건 우리가 앞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그 제곱 아래 있는 밑에 해당하는 녀석이 뭐로 나온다 그랬죠? 절대값으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4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는 4랑 똑같기 때문에 답은 유리수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잠깐 멈추시고요. 잠깐 멈추시고 옆에 셀프 체크를 보면은 방금 선생님이랑 했던 유형의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열심히 풀어보셨나요? 자, 선생님이랑 답 확인을 이번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고요. 유리수, 무리수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뭐죠? 네,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죠. 네, 정수 안에 있으니까요. 2번, 3.14. 요거 많이 나온 실수 여러분들 하시는데요. 3.14는 원주율이지, 원주율은 무리수라고 그랬지, 무리수구나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3.14는 원주율이 아니라 그냥 3.14라는 소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당연히 유리수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원주율은 3.141592 쭉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오고, 다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원주율을 다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3.14라고 어림했던 거예요. 3.14는 원주율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3번 무슨 소수죠? 네, 우리가 점점을 찍어서 나타낸 순환소수고,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해당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4번 얘가 원주율이죠. 그렇죠? 무리수입니다. 원주율 파이. 5번 자, 루트 10은 여기는 루트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10이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호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입니다. 자, 6번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0.09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0.3을 두 번 곱하면 0.09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계산 원리에 의해서 이 지수 2 밑에 있는 밑에 절대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0.3하고 나와서 유리수가 되는 거죠. 자, 7번 자, 마이너스의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절대값 2분의 1과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근호가 없어져서 유리수가 되고요. 자, 8번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6해서 유리수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 확인을 해봤어요. 다 맞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뭐냐면요, 유리수, 무리수에 관한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틀린 것에는 X를 쳐라. 자, 1번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네, 우리가 맞는 내용이었죠. 자, 순환소수 2학년 1학기 때 공부한 겁니다.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애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2가 계속 쭉 가니까 0.12하고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자, 소수점의 숫자 2개인데 점 찍힌 게 하나니까 그만큼 9를 쓰고, 안 찍힌 것만큼 0을 쓰고, 소수점 생각하지 말고 전체 숫자에서 점이 안 찍힌 부분인 수를 빼면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인 거죠. 자, 무한소수는 모두 다 무리수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건데, 자, 무한소수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한소수에는, 자, 순환하는 순환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순환소수는 우리가 방금 1번에서 봤던 것처럼 유리수에 해당하지만,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한소수가 모두 무리수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환소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리수에는 양수와 음수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무리수도요, 0보다 크고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에가 플러스면 양수고 마이너스면 음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루트 7 이런 건 양수고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건 음수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무리수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요, 분수예요, 분수 여러분들. 그쵸? 정수분의 정수꼴. 이렇게 분수. 다시 읽어보게 되면,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다. 라고 그랬죠. 근데 무리수도요, 이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게 되면, 그건 유리수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유리수가 돼버리면 무리수라고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우리가. 그죠? 다음 5번.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모두 다 무리수다. 자, 봅시다. 우리가 근호를 포함한, 즉 루트를 포함한 수가 무리수인데 조심해야 될 건 그 근호가 없어지는 애는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공부를 했죠. 예를 들어서 루트 4 같은 경우, 자, 루트 4는 실제로 2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수 2도요, 이렇게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2는 유리수죠. 무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가 모두 무리수인 건 아닙니다. 2는 근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유리수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잠시 멈추고 옆에 셀프 체크 문제,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 유형 한번 해보세요. 자, 열심히 해보셨나요? 자, 선생님이랑 빠르게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루트 12는 유리수이다. 자, 이 루트를 없어낼 수가 있나요? 다시 말해서 12가 어떤 수의 제곱수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루트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죠. 네, OX를 치는 거네요. 틀린 말. 루트 36은 무리수이다. 자, 루트 36은 루트 6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6하고 루트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닙니다. 자,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었죠.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네, 순환소수는 전부 다 분수 표현이 가능했었죠. 자, 8번 5번 루트 8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누구의 뜻이었죠? 네, 무리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루트 8은 저기에 있는 근호, 루트를 없앨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없앨 수 없죠. 8은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자, 유리수는 모두 정수 또는 유한소수이다. 자, 무리수는 모두 정수 또는 유한소수이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와 순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고요. 그때 순환소수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유리수였죠. 다시 말해서 무한소수이면서 유리수인 게 있는 거예요. 무한소수이면서 써볼까요? 선생님 너무 말로 하죠. 자, 우리가 무한소수 중에서는요, 무한소수에는 앞에다 썼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순환소수가 뭐다? 유리수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한소수 중에서도 유리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소수 중에서도. 다시 말해서 유리수는 정수하고 유한소수만 이루어진 수는 아니란 얘기죠. 무한소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무리수는 모두 무한소수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무리수의 뜻 자체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에요. 6번과 7번이 조금 비슷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자, 8번 루트 6은 분모 분자가 정수꼴인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죠? 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꼴로. 그 말은 루트 6은 유리수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루트 6은 이 근호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에 해당합니다. 틀린 말.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잘 확인해 보셨나요? 다들 잘 맞으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개념을 끝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체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이나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강은 얼마든지 이해 갈 때까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해 갈 때까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사용한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한 문제에서
많게는 뭐 두세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선생님 많이 봤어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별다른 뭐 개념이나 새로운 용어 정리 같은 거는 없어요. 우리가 이 무리수, 배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론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2라는 무리수죠. 근호를 없앨 수 없으니까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따르는데요. 자, 먼저 수직선 위에 원점을 한 꼭지점으로 하고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에 원점이 있고요. 원점이고 지금 모는 종이가 이렇게 4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4칸이니까 넓이는 당연히 4겠죠? 그거에 딱 반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4의 반인 거니까 넓이가 2인 얘는 그리고 정사각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이 모는 종이 눈금에 대각선들이 이렇게 이어놨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이때 그러면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이게 넓이가 2고요, 여러분들.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말은 한 변을 지금 똑같이 2번 곱했기 때문에 한 변의 제곱이 2라는 얘기고요. 얘를 제곱해서 2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한 변은 2의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제곱근이 됩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x의 제곱이 a이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변의 제곱이 2가 나오니까 한 변은 2의 제곱근이 되어야 돼서 우리가 한 변은 자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를 없애고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별표 2개 딱 치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 그렇지, 루트 a가 된다. 꼭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이렇게 불편하게 다 설명 안 하고 바로 저 개념을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한 변의 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선 진하게 칠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길이가 루트 2예요, 여러분들. 루트 2. 자, 그래서 이 원점을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저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정사각의 한 변을 반지름으로 해요. 다시 말해서 한 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죠, 여기.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원을 지금부터 그릴 거예요. 그럼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할 건데 안 예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럼 그 원과 이 원 방금 갈색 원과 밑에 있는 이 x축이 있죠, 수직선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어디죠? 네,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데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길이가 루트 2면은 여기도 원의 반지름으로서 루트 2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 점은요, 원점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2라는 좌표를 갖게 됩니다. 대응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만나는 빨간색 점은요, 0으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실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수직선 위에 뭐가 있어요? 네, 무리수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수직선 위에 이렇게 루트 2라는 숫자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숫자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수직선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채워나가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수직선이 조금 길게 있는데요. 자, 눈금들이 뭘 채우냐면 그 수직선에 눈금들이 정수 부분을 채웁니다. 이렇게 쭉 가겠죠? 정수를 채웁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채워진다 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수들이 이 눈금 부분을 채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자, 2분의 1이라는 유리수는 0과 1 한가운데 있겠죠? 1과 2분의 1은 여기 있을 거고 2와 2분의 1은 여기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어때요, 여러분들? 뭐 1000분의 1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쵸? 이렇게 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4분의 3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즉, 유리수들로 이 빈 부분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수직선들이 채워집니다. 분수들로, 뭐 소수들로 이렇게 뭐 3.1 같은 거는 이런 데 있겠죠.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은 이게 그러면은 정수와 이 분수 소수들로 수직선이 꽉 찼겠구나 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 수직선 위에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무리수 부분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루트 2 같은 게 여기 어딘가에 굉장히 좁은 자리에 여기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여기 어딘가에 루트 2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뭐 분수들과 정수들로 수직선이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무리수들의 자리가 총총총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기에 관련된 조금 자세한 사실은 조금 이따가 다음 개념에서 학습을 하게 되니까요. 일단은 우리는 저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저 사각형을 이용해서 수직선 위에 무리수의 좌표를 결정하는 거. 지금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유형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넓이가 쉬운 수직선 위에 무리수를 찾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모는 종이 농금 한 칸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ABCD의 넓이, ABCD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ABCD, 파란색의 넓이가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이 모는 종이 문금 한 칸의 넓이가 1이죠. 가로 1, 세로 1이니까. 여기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4가 될 거고요. 그거에 딱 반만큼 차 있죠. 그러니까 4의 반만큼이니까 얘는 2가 되고요. 그럼 ABCD의 한 변의 길이, 여기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이 한 변의 길이는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루트 2가 되고요. 자,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자, 여기가 길이가 루트 2죠.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2입니다. 왜냐면 이건 원의 일부분이니까 반지름이 똑같겠죠. 여기는 P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1에서 출발해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점 P는 1에서 출발해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P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Q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볼까요? 점 Q는, 자, 출발점 다시 한번 어디서 출발해? 1에서 출발해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갔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갔죠. 그래서 Q는 1에서 출발을 해서 루트 2만큼 작아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PQ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죠. 자, 잠깐 멈추고 옆에 똑같은 유형을 선생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셨나요? 선생님이랑 그러면 빠르게 답을 체크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 자, 살짝 표현이 다르죠? 자, ABCD는 지금 현재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 그쵸? 이 녀석의 한 변의 길이, 여기가 2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의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정사각형이니까 4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이 핑크색, 그죠? 핑크한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갈색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바로 알려준 거고요. 다음을 구하시오. 사각형 PQRS의 넓이. PQRS는 점을 따라서 읽어보게 되면 PQRS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넓이는 2가 되고요. 자, 점 Q에 대응하는 수는, 자, 출발점이 어디예요? 네, 마이너스 2에서 얼마만큼? 요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숫자인데 요만큼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랑 똑같죠. 그리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여기가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 Q의 프라임은, Q점은 마이너스, 이렇게 써볼까요? Q 프라임의 점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간 수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또 다음 유형도 공부해 볼게요. 자, 넓이가 쉬운 정사각형의 수직선 위에 참거짓을 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 녹색 사각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ABCD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AC는 AQ와 같고, 즉 요거랑 같고, 당연한 거죠. 왜냐면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BD는 BP와 같을 때, 자, BD는 여기하고 BP는 여기가 되겠죠. 이거 길이가 같을 때, 이것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원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이게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렇게요. 자, 원의 모양이 조금 이쁘지 않지만, 네, 원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없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점 P에 대응하는 수와 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찾아야 되니까 먼저 필요한 걸 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 녹색 사각형 보이시나요? 녹색 사각형. 요거요. 얘 넓이가 얼마죠?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그림은 이제 1입니다. 1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예요? 1입니다, 여러분들. 1. 맞나요, 여러분들? 1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조금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우리 현재 필요한 거예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필요한 거죠. 여기 우리가 모르니까 편의상 x라고 한번 해봅시다. x. 알겠죠? x. 우리 이걸 정사각형을 지금부터 마름모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써볼까요? 초등학교 때 배우긴 했지만,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넓이가 1인 녀석의 대각선이 x이기 때문에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네, 그 사각형의 넓이 1이 나와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문제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정사각형에 놓여있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꼭지점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네, 조금 불안하게 서 있는 모양이지만 얘는 정사각형이 조금 안정적으로 한 변이 수직선에 이렇게 닿아 있는 모양인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 풀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x의 제곱이 되고요. 양변에 2가 곱해져서 얘는 없어지고 2가 됩니다. 그러면 x는 2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니까 루트 2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가 구해봤더니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가 되죠?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점 Q는요,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1에서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1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점 P는요, 점 P는 출발점이 이제 어디가 되는 거죠? 녹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얼마만큼? 네,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근데 요것도 요거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점 P는 2에서 출발을 해서 루트 2만큼 얘는 이제 왼쪽으로 갔죠. 이렇게 해서 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 2번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2 마이너스 루트 2다. 점 P. 네, 맞는 말이고요. 점 Q에 대응하는 수는 2 플러스 루트 2다. 2 플러스 루트 2가 아니라 1 플러스 루트 2죠. 왜냐하면 1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됩니다. 요렇게. 자, 점 P와 점 Q에 대응하는 수의 합은 3이다. 자, 점 P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 마이너스 루트 2죠. 2 마이너스 루트 2와 점 Q는 1 플러스 루트 2예요. 1 플러스 루트 2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아직은 근호의 덧셈 뺄셈을 정확하게 다 공부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수를 더할 때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하면 그냥 없어진다라는 거 정도는 알죠. 그래서 계산하면 3 하고 이렇게 옳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AQ의 길이는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다.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샥 지우고요. 자, 여기도 조금 지워보고요. PQ 구해놓은 것만 내비두겠습니다. 자, AQ는요,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어떤 길이를 구하려면, 항상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의 점의 좌표를 빼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두 점 중에서 오른쪽 점은 어디에 있어요? Q가 되겠죠? Q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에서 빼기 왼쪽 점은 지금 현재 점 A가 되겠죠. 네, 1을 빼게 되면 1 빼기 1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길이는 루트 2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수직선 위의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 수를 뺀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했던 거예요. 자, 5번 볼까요? 다시 5번은요 PA의 길이입니다. 이거 지우고 PA는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PA, 핑크한 부분. 자, 그러면 보게 되시면, 점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뺄 거고요. 오른쪽 점은 점 A인데, A의 대응점은 1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빼기. P의 좌표를 빼야 되는데, P가 지금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루트 2를 통째로 빼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쳐야지, 이게 선분 PA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는 1 빼기 2 더하기 루트 2로 바뀌게 되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살짝 어렵죠, 여러분들? 길이 구하는 개념도 나오고, 네, 출발점도 다르고, 우리가 이 대각선을 구하는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구하는 개념까지 들어간 여러분들 지금은 잠깐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좀 보통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요.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이 문제풀이 부분을 반복해서 꼭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잠깐 멈추고 선생님이 오른쪽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보셨다고 믿고 다시 한번 그 문제 풀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를 그렸다. 자, 똑같은 문제죠. 주어진 것도 똑같아요. 얘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지금부터는.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여기의 길이에요. 얘를 x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잖아요. 그래서 쟤를 마름모로 봤을 때 이 대각선도 x, 이 대각선도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 마름모의 넓이인데 이게 1이고, x의 제곱이 그러면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x는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실제로 루트 2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2면 여기도 루트 2죠. 왜냐면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점 P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2에서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간 수가 됩니다. 2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는 점 Q의 좌표를 구해보게 되면 점 Q는 이제 어디에서 출발을 했죠? 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 이만큼. 근데 이만큼은 얼마만큼이랑 똑같아? 이 대각선이랑 똑같죠? 그래서 루트 2가 됩니다. 네, 점 Q의 좌표는 3에서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 Q와 점 P의 좌표를 모두 찾아봤고요. 쓸데없는 부분은 다음 풀이를 위해서 조금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바꿔보고요. 자, QP를 구해 놨습니다. 자, 이제 읽어볼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점 P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2다. 자, 여기 우리가 옳게 구했네요. 네, 맞는 말. 점 Q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루트 2다. 3 마이너스 루트인데? 틀린 말. 자, 점 P와 점 Q에 대응하는 수를 더하면 5가 된다. 자, 점 P는 2 플러스 루트 2죠. 여기 있는 거니까요. 점 Q는 3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걸 더하면은요, 얘하고 얘는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0으로 없어지고 5가 나오게 됩니다. 맞는 말이네요. 자, AQ, 선분 AQ의 길이를 구할 때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뺀다. 잊지 맙시다. AQ는 지금 현재 여기를 해당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A는 2고요. Q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빼볼게요.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자, 빼보면은요. 자, A가 오른쪽 점이죠. 오른쪽 점 A의 좌표는 2가 되는 거고요. Q는 이게 통째로 좌표죠.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2고, 이걸 통째로 빼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하고 나서 빼고 나면 2 마이너스 3이죠. 네, 2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가 되면서,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는 길이를 갖게 됩니다. 네, 얘랑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항들 사이에서는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자, 똑같이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PQ면 어디냐면,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 PQ면 여기 전체네요, 여러분들. 그쵸? 여기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점이 P고 왼쪽 점이 Q이기 때문에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게 되면, 자, 선분 PQ의 길이는 P의 점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2고, 자, Q의 좌표는 3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얘를 통째로 빼야 되기 때문에 빼기. 자, 그럼 얘는, 자, 2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가 돼서요. 자,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조금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루트 2가 2개 있잖아요. 2번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딱 봐도
다르죠? 틀린 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살짝 어려운 유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마지막 유형이네요. 좀만 힘냅시다. 힘들죠? 자, 넓이가 어려운 정사각형과 수직선 위에 무리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리수를 구하는 방법. 자, 봅시다. 뭐 넓이가 살짝 어렵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는 쪽이 한 칸, 여기가 1이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AB는 AP, AD는 AB는 AP. 자, 요거랑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D는 AQ, AD는 여기죠. 네, 여기랑 AQ. 네, 여기가 똑같다. 얘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원을 그리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저기 있는 핑크 네, ABCD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제가 어떤 넓이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냐면요, 얘는 이제 마름모로 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 지금 이게 눈금 하나가요, 넓이가 1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넓이가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핑크한 부분은, 여기에는 이 직사각형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요거 이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일단 있냐면, 여기 한 개, 이렇게 해서 두 개, 그죠? 잘못 칠했다, 쏘리.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개,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어요. 저런 직각삼각형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넓이 1짜리 정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요거 4개에다가 더하기 넓이 1짜리 정사각형 하나라고 구할 겁니다. 근데 이 직각삼각형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변의 길이가 2이고요. 그죠?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2고요. 높이가 1입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데, 이런 게 4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얘이기 때문에 얘는 넓이가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약분해서 5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의 넓이가 5가 돼요. 5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5기 때문에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다라고 우리가 위에서 개념 정리할 때 확인했던 내용이죠. 그거 이용해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3학년 2학기에 선행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구했다면은요,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지 않고도 이거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들었던 친구는 참고만 하시고요. 예, 처음 듣는 친구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옮겨놓게 되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1이고 여기의 길이가 2고요. 우리가 지금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네, 직각과 마주보는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해서 더한 거와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x의 제곱은 4 더하기 1이 돼서 5가 나오기 때문에 x는 풀마 루트 5지만 변의 길이니까 양수, 이렇게 해서 바로 루트 5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중학교 3학년 이 내용을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는 이 내용을 지금은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방금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했는데 듣고 이해하면 너무 땡큐고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는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점 P에 대응하는 수.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그러면 점 P는요, 어디서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 요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수예요. 근데 요 길이는 여기랑 똑같고요. 그 루트 5잖아요. 그래서 점 P는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간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점 P의 위치, 좌표가 되겠죠. 자, 점 Q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살짝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보고요. 점 Q는요,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 요만큼 왼쪽으로 간 수입니다. 근데 요만큼은 요만큼이랑 똑같죠. 얘도 길이는 루트 5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5가 돼서 점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 Q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잠깐 멈추고요. 오른쪽 선생님이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열심히 풀어보셨나요? 자, 선생님 그럼 설명 들어갑니다. 이제 가볼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모든 종이 한 칸은 눈금 얼마짜리? 네, 1짜리, 눈금 1짜리 정사각형이고요. PQRS도 보라돌이가 되겠죠. 밑에 보라색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넓이, 왜냐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걸 구하려면 넓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넓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똑같이 이제 피타고라스는 안 씁니다, 여러분들. 안 배운 친구들도 있고, 그냥 참고 삼아 2학기 거를 공부한 친구들은 사용해 보세요 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고요. 안에 넓이 1짜리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는요, 이 직각삼각형은 지금 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죠? 2죠. 그리고 높이가 3이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거 하나가, 그치? 이런 게 지금 1개, 2개, 3개, 4개 있죠? 곱하기 4 더하기 안에 있는 넓이 1을 하면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약분 4, 3, 12에다가 1을 더하니까 13이 되죠. 즉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13이기 때문에 이 PQ의 길이, 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3이 됩니다. 루트 13.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3이 되고요. 점 A에 대응하는 수는 여기에 있는 수인데요. 이 수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 이 길이만큼. 이 길이는 얘랑 똑같죠? 정사각형 한 변이기 때문에 루트 13입니다. 왼쪽으로 간 수가 돼요.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2에서 출발을 해서 루트 13만큼 왼쪽으로 간 수가 되겠습니다. 왼쪽이니까 작아지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자, 이번엔 점 B에 대응하는 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점 B에 대응하는 수는요, 마찬가지로 출발점은 똑같이 2네요. 얼마만큼? 이만큼. 근데 이만큼은 얼마만큼이랑 똑같아? 이만큼, 즉 루트 13만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간 수가 되겠습니다. 점 B는 2에서 출발을 해서 루트 13만큼 오른쪽으로 간 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유형을 다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유형을 본인 스스로 다 풀 수 있다면 웬만한 기본 응용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최고 난이도 문제는 사실 집어넣지 않았지만 살짝 응용된 문제 유형까지는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술형으로 내기에 좋습니다. 그죠? 감이 딱 오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개념은 실수와 수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실수와 수직선의 관계. 자, 바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직선은 땡땡으로 이루어져 있다. 땡땡은 뭐냐면요, 실수예요. 실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뭐냐면, 수직선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0이 있고 이 녀석 위에다가 이렇게 길이 1짜리 정사각형을 올렸을 때 여기의 길이가 루트 2가 돼서 얘를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가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선 위에 이렇게 무리수인 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다시 말해서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빽빽하게 다 채울 수는 없다. 무리수들의 자리가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리수까지 그 안에 탁 끼워 넣게 되면 이제 실수가 이제 수직선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래서 수직선은요, 실수로 꽉 채울 수 있다,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수직선은 실수로 채워져 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이 바뀌어서 나오냐면, 밑에 1번 읽어볼까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유리수하고 무리수 합치면 뭐 된다 그랬죠? 실수 된다 그랬죠? 유리수와 무리수로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다 라는 거랑 똑같은 뜻입니다. 뭐가? 수직선은 실수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문장이요. 다음 문장은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된다. 자, 대응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에다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 문장이 모두 같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런 식으로 달리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사실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것도 이제 시험에 꼭 거의 한 문제는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수직선과 실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참고짓을 고르는 문제로 굉장히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해두자는 얘기죠.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수직선 위에다가 점 하나를 두 개를 딱 랜덤으로 잡게 되면 얘네들은 둘 다 실수죠. 그러면은 그 가운데다가 점을 딱 찍을 수 있죠. 그럼 얘도 실수입니다. 왜냐면 수직선에 있는 거니까요. 다시 얘하고 얘의 가운데 점을 찍게 되면 걔도 실수죠. 수직선 위에 있으니까. 다시 얘하고 얘의 가운데 점을 찍게 되면 실수. 확대 샥 해서 다시 얘하고 얘의 가운데 점을 찾으면 걔도 실수.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무한대로. 우리 눈에는 굉장히 작게 보이겠지만 어쨌든 가운데 점을 계속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작업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실수를 무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자,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얘는 일단 중요한 건 참입니다. 참.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점을요, 이렇게 잡을게요. 그냥 1과 2. 그 녀석의 한 가운데 있는 점은 1과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 한 가운데 있는 점도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온 수를 다시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가운데 점을 계속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저 숫자들은 계속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즉 유리수라는 얘기예요. 저 일을 계속 해도 우리가 계속 가운데 숫자가 유리수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자, 얘도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참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겠죠. 수직선은 지우고요. 좀 더 깔끔한 걸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번에는 두 점을 잡는데 둘 다 무리수로 잡습니다. 하나는 루트 2, 하나는 루트 3. 그럼 이 한가운데 점을 잡으면은요, 이 한가운데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가운데 점 우리가 좀 전에 구한 것처럼 양옆에 있는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도 어때요, 여러분들? 무리수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가운데 점도요, 구하게 되면 얘랑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애는 이렇게 루트를 포함한 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걔도 무리수고요. 이 2를 계속 해도 가운데 애가 계속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가 참이 되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자,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자, 지금 1, 2번은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지, 증명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좀 더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잘 보세요. 자, 수직선 위에 똑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0, 1, 2, 3, 4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서 그랬던 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얘가 뭐였죠? 네, 루트 2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1과 2라는 두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선택하는 거는요, 이 1과 루트 2의 가운데 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도 다시 뭐가 될까요? 1과 루트 2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이 녀석이 되겠죠. 이 녀석 이해하셨나요? 다시 그리고요, 확대해서 방금 구한 녀석이랑 다시 1과 이 녀석의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그럼 얘도 무리수가 되겠죠.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계속 무리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은 지금 1과 2 사이에, 즉 두 유리수 사이에서 시작을 했는데, 두 유리수 사이에 하나의 무리수를 발견을 해서 가지고 그 무리수와 앞에 있는 유리수의 가운데 점을 계속 찍어 나가게 보게 되면 그게 계속 무리수로 생긴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증명 과정 자체는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값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무한대로 생기는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신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식의 형태, 문장 형태가 뭐와 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뭐가 있다라는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에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가 어떤 순서로 들어가든 다 참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순서로 들어가든 참이에요. 유가 들어가도 됩니다.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아시겠죠? 유가 들어가도 됩니다. 무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게 되면 이 1번부터 4번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무리수와 유리수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도 저 문장은 맞는 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번. 근데 선생님은 이제 알려주는 입장이니까 증명은 해드려야 되겠죠. 자,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것도 참이고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자, 마찬가지 수직선을 이용해서요. 가운데 점을 찾는 방법으로 갑니다. 자, 무리수와 무리수. 자, 여러분들 뭐 어떤 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조금 크기가 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2 하고요. 자, 루트 얼마 정도? 한 15 정도? 네, 요렇게. 자, 루트 2는 약 얼마의 크기를 갖냐면은요, 1점 얼마의 크기를 갖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갖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음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그냥 어림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요, 얼마의 크기를 갖냐면 3점 얼마의 크기를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럼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2도 있고요, 3도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서 걔네들보다 그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유리수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1번에서 확인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서 유리수 두 개를 찾아서 가운데 점을 찍어 나가게 되면 걔네들이 다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1번과 4번은 모두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 문장의 구조 자체를 기억을 해버리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 문장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뭐와 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뭐가 있다. 그치? 근데 여기에는 유리수, 무리수가 어떤 순서로 중복해서 들어가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랑 비교되는 문장이 있는데 5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던,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공부를 했던 건데 넌 거짓말이야. 자, 왜냐면 정수는요, 개수가 딱딱 양끝이 정해지게 되면 유한계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설령 무리수가 들어가더라도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눈금이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지잖아요. 이 눈금이 다 정수들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뭐 0부터 이렇게 딱 그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우리가 수직선에서 어떻게든 두 개의 점을 딱 잡게 되면 그 사이에는 눈금이 반드시 유한계로 들어갈 수가밖에 없어요. 이 정한 점이, 양끝의 점이 유리수건 무리수건 상관이 없이 그 사이의 눈금은 유한계이기 때문에 정수는 반드시, 어떤 두 수 사이의 정수는 반드시 유한계, 즉 무한계로 있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한 문제, 유형을 한번 봐볼게요. 유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잘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자, 이게 유리수건 무리수건 상관없다 그랬죠? 참입니다. 자,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무리수와 무리수죠?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참입니다. 2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는 루트 5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죠?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 있다. 틀린 말이죠? 수직선을 완전히 메꾸려면 실수로 메꿀 수 있는 거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전부 다 있어야지만 수직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 자, 모든 실수는 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된다. 맞는 말이죠. 실수는 수직선 위에서 다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번은 조금 아리까리 했는데 틀린 말이네요. 자, 왜 틀린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먼저 2를 근호를 표용하는 숫자로 나타나게 되면 루트 4입니다. 그리고 루트 5보다 이 2에 가까운 건 뭘 찾을 수 있냐면 루트 4.1이에요. 그쵸? 근호 안 없어지죠? 그리고 이 4.1이 5보다 4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루트 4.1이 루트 5보다 2에 더 가까운 무리수가 돼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사실은 2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는 얼마다? 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루트 4.000000001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사이에 0을 끼워 넣어서 계속 2에 가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조금 살짝 어려운 개념이었죠? 자,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3번, 4번.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선생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듣고 이해하는 거랑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했다고 선생님은 믿고요. 자, 다시 한번 이 유형 문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0과 1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뭔 소리?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지? 틀린 말.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는 말.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정수가 없다. 얘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일단 내비둬 볼게요. 그럼 루트 3과 루트 7 크기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4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와 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지. 그치? 자, 루트 5와 루트 10 사이에는 무리수만 있다. 무슨 소리?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 일단 옳은 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답은 2번, 4번인데, 자, 그럼 3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봐보자, 여러분들. 선생님 정수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루트 3과 루트 7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떻게 비교하는지 잘 보세요. 자, 루트 3의 미안합니다. 자, 루트 3의 정수 부분, 즉 얘가 대략적인 어림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끼고 있는 완전 제곱수를 찾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이게 얼마죠, 여러분들? 1이고요. 1이고요. 얘가 얼마죠? 2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약 1.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루트 7도 비슷하게 찾아볼까요? 자, 루트 7은요 얘를 끼고 있는 완전 제곱수는 4하고 9가 되겠죠. 근데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얘는 2.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 얼마와 2. 얼마 사이에는 정수가 뭐가 있죠? 네, 2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루트의 크기를 찾아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요것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알아두면 너무 좋은 거, 알아두면 너무 편한 거. 자, 루트 2와 루트 3은 너무 많이 쓰이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림한 숫자를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루트 2는요 1.4. 물론 무리수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가 쭉 나오지만 우리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 알아도 문제는 푸는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루트 3은 1.7. 이거 두 개 정도는 외워두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응용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신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워두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이번 개념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대소관계라는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크기를 비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너무 당연하고 쉬운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크다.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떤 걸 뺐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빼는 수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어차피 부등식은 이 항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b가 1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셔도 b가 a보다
이것은 미안해요. 오타네요. 좀 이따가 교재는 수정을 할 텐데요. 자, 이거 A가 B보다 작은 겁니다. 좀 이상하죠? 네.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A 빼기 B가 0이면 A는 B랑 똑같은 거고요. 네, 여기는 옳게 됐네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뺀 게 음수면, 그쵸? 당연히 B가 더 크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B를 1로 옮겨서 이항에서 이런 식으로 얻어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빼서 음수가 나온 거니까 빼는 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2학년 때 배웠던 이항을 이용을 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2학년 내용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두 식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양변에 있는 뭐를 지울 수 있냐면 공통항. 그럼 항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항은 곱셈을 생략해서 나타낸 한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호까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통항을 지우고 비교하는 게 편하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개를 크기를 비교할 건데요. 항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오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5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똑같은 항을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나서 비교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쓰게 되면 루트 3과 루트 2가 되고, 당연히 그러면 루트 3이 크다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개념이 왜 유용해지냐면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부등식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거예요.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밑에 부등식을 이제 비교를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항을 보게 되면, 자, 루트 2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가 있고, 루트 3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항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x 지워버리고 플러스 2y 플러스 2y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정수 부분은요, 한쪽을 이렇게 이항시켜서 몰아넣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것만 쓰게 되면, 일단 이 왼쪽에는 얘네들은 없앴고 얘는 2, 4 보냈기 때문에 루트 2만 남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얘만. 그래서 루트 2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를 써놓을 자리를 내비두고요. 오른쪽에는 루트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이항되면서 플러스 4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겠죠. 당연히 얘가 더 큽니다. 그죠? 네. 자, 살짝 줄여볼게요. 글씨가 다 안 보이네요.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운 부등식의 모든 성질을 사용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부등식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양변에 어떤 수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네. 자, 루트 곱셈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예로, 자, A가 B보다 작은데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음수를 곱하게 되면.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근호의 정수 부분을 찾을 때는 뭐를 이용하냐면 완전 제곱수를 이용을 합니다. 완전 제곱수를 이용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3의 경우는요, 3보다 작고 3보다 큰 완전 제곱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1의 제곱이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4로서 3보다 크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므로, 자, 근데 루트 1은 크기가 1이고 루트 4는 크기가 2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되게 되면서, 그럼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1점 얼마다 라고 우리가 크기를 어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선생님 조금 더 빨리 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 서술형평가 같은 거 쓸 때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단답식 문제나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굳이 저렇게 풀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루트 24는요, 자, 24 안에 얼마의 제곱까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4의 제곱은 16이죠. 그래서 24 안에 들어가지만 5의 제곱은 25잖아요. 그럼 5의 제곱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4의 제곱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4점 얼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습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50은요. 어때요, 여러분들? 77에 49 해서 7의 제곱까지는 들어가지만 88에 64 해서 8의 제곱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7점 얼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까 위에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정석 방법도 알아두시면서 이 방법도 알아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대표형 문제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두 실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유리수 부분은요, 따로 모아서 한쪽으로 계산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얘는 루트 5가 되고요, 얘는 4가 되겠죠? 근데 4는 루트를 씌우게 되면 16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루트 16이 루트 5보다 큰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2번. 자, 항이 요렇게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3이라는 항을 지우고 나서 생각하게 되면 루트 15와 루트 14의 크기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번도 마이너스 루트 5 똑같은 거 지우고요. 여기 있는 2는요, 이 루트랑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면 루트 4로 변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루트를 씌울 때는 제곱이 돼서 씌워진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왼쪽에도 플러스 루트 6, 오른쪽에도 플러스 루트 6 공통항 지우고 나고요. 그 다음에 3을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9가 되겠죠. 네, 이렇게 루트를 쓸 때는 제곱이 돼서 써지고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는 제곱만큼 없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네요. 그쵸? 루트 9가 더 크죠? 틀린 말.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여기는 4를 지우고 나면 이러한 마이너스 식이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둘이 부호가 바뀌지만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선생님 옆에다가 똑같은 유형을 준비를 해놨어요. 알고 계시죠?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잘 풀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자, 유리수가 좀 흩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1은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자, 루트 5가 크다 2가 되고요. 이 2를 루트를 씌워서 비교하게 되면 2는 루트 4가 되겠죠. 근호를 쓰면서 제곱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루트 5가 루트 4보다 크다. 예,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2번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공통항이 있으니까 바로 지우고 나서 생각하면 루트 11이 루트 1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자, 3번 마찬가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공통항 지우고 나서 생각하면 2와 루트 6을 비교하는 건데 2를 루트를 씌우면 루트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돼서 맞는 말이 되고요. 자, 4번 마찬가지 루트 7, 루트 7 지우고 나면 플러스 3과 플러스 루트 8을 비교하는 건데 얘를 루트를 씌우면 루트 제곱이 돼서 9가 되겠죠. 네, 이러한 부등식이 되는데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말. 5번 5하고 5는 지우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조금 더 정리해주게 되면 얘는 플러스 6분의 1, 얘는 플러스 루트 5분의 1이 되는데 음수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요. 5분의 1이 6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유형이랑 숫자만 다르고 똑같죠? 충분히 연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세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세 수의 대소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제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처음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A와 B를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큰 거를 C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와 B. 자, 크기 비교는요 정수 부분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 루트 5는요 얼마가 되는 거죠? 네, 2. 얼마죠? 그래서 A는요 2. 얼마에 2를 더하는 게 되는 거니까 4. 얼마의 크기를 갖습니다. 요렇게요. 자, 두 번째 B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B는요, 자, 루트 11. 자, 3의 제곱까지 들어가죠. 3, 3은 9니까. 근데 4, 16이기 때문에 4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3. 얼마가 되고요. B는 3. 얼마에서 정수 1을 빼는 거니까 얘는 2. 얼마가 됩니다. 네, 그냥 바로 비교가 가능하네요. 3번 C는 정확하게 3이고요. 그러니까 봤을 때 A가 제일 크죠. 정수분이 4고요. 그 다음 C가 크고 그 다음 B가 큽니다. 그래서 답은 A가 제일 크고 C 크고 B 크다. 네,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수 부분을 유추해서 바로 그냥 3개가 크기 비교가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오른쪽에 있는 똑같은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바로 풀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세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죠. 정수 부분을 살펴보면 되고요. 자, 먼저 A부터 볼까요? 자, 루트 3 더하기 3인데 루트 3은 1. 얼마죠? 그래서 A는 거기다가 3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4. 얼마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B를 구해볼까요? 자, B는 여기는 루트 2가 1. 얼마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네요. 5에서 1. 얼마를 빼면 얼마가 될까요? 네, 3. 얼마가 나오겠죠. 그렇죠? 3. 얼마 4. 얼마가 아니죠. 왜냐면 소수 부분도 빼야 되니까 내림수를 하나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지금 현재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큰 건 당연히 A가 되겠죠. 4하고도 뒤에 소수점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정확하게 4인 C가 크고, 그 다음 B가 제일 작은 이러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네, 3번에 있네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빨리 푸는 방법으로 풀었어요. 객관식이라서. 완전히 정석으로 푼다면 선생님이 여기서 B만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B만 한번 잘 구해볼게요. 완전히 정석으로. 자,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먼저 루트 2를요, 크기를 찾아요. 루트 2는, 자, 루트 1보다 크고, 네, 루트 4보다 작죠?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해서. 그래서 루트 2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요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식을 만드는 거니까 양변에 5를 더하게 되면 여기에 5를 더하면 4가 되고, 자, 여기에다가 5를 더하게 되면 10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요렇게 되고 여기에 5를 더하면 3이 돼서 얘를 조금 더 예쁘게 바꿔서 작은 걸 왼쪽, 큰 걸 오른쪽으로 쓰게 되면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가 3. 얼마다 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정석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이렇게 빠르게 풀었던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꼭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다음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수직선 위에서 그 무리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루트 7이 약 얼마인지 어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루트 7은, 자, 2의 제곱은 4라서 7까지 들어가지만 3의 제곱은 9라서 7 안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2. 얼마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더하게 되면 실제로 얘는 4. 얼마가 됩니다. 그럼 수직선 위에는 점 중에서 4. 얼마는 점 뭐밖에 없죠? D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자, 잠깐 멈추고 오른쪽에 있는 유형을 풀어보세요. 자, 열심히 풀어보셨나요? 자, 바로 문제 풀면서 우리 이 단원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10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점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그럼 루트 10의 대략적인 크기를 보게 되면 3의 제곱까지는 들어가지만 4의 제곱은 못 들어가죠? 자, 3. 얼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2를 빼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수는 루트 10 빼기 2. 가 돼서 1. 얼마가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수직선 중에서 1. 얼마의 크기에 해당하는 점은 얘도 똑같이 답이 D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리수와 실수 파트의 모든 학습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